여러분,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고 차량 유지비 항목, 그냥 뭐 교통비 좀 보태주는 건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말죠. 이 돈이 어쩌면 여러분의 퇴직금이나 야근 수당을 좌우하는 숨겨진 월급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진짜로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20만 원. 이게 그냥 회사 경비 처리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내 월급의 일부였을까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닌 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 이 차량 유지비가 대체 임금인지 아니면 그냥 경비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되고 어떨 땐 아닌 건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왜 내 월급이랑 직결되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엔 모든 걸 정리하는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차량 유지비라는 건 딱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는 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법은 이 돈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갈래로 나눠져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말하자면 이 차량 유지비는 법적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임금으로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 업무 보느라 쓴 돈을 그냥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실비 변상으로 보는 거죠. 왼쪽처럼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이건 월급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처럼 실비 변상이면 말 그대로 쓴 돈 돌려받는 경비정산에 불과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죠. 도대체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이 차량 유지비가 내 월급,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네,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법에서는 어떤 돈이 진짜 임금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봐요. 바로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단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게 바로 여러분의 차량 유지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혹시 회사가 직원이 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심지어 회사 차를 따로 받지 않은 직원에게도 이 돈을 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임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그 돈을 주는 주된 목적이 어떤 외부 업무 수행이 아니라 그냥 직원들 출퇴근 편하게 하라는 의미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가 임금이 아니라 단순 경비로 처리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소득세법이 제시하는 아주 명확한 3단계 확인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보면요, 월 20만 원까지는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른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데 아니에요.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3단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첫째, 그 차가 반드시 직원 본인 소유이거나 최소한 본인 명의로 리스한 차여야만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안 돼요. 둘째, 그 차를 그냥 출퇴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시내 출장처럼 진짜 회사 업무에 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번 영수증 처리하는 번거로움 대신에 회사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되어야만 비과세, 즉 실비 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해져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돈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차이가 임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아니, 임금이든 경비든 어차피 돈 받는 건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적인 구분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결국 여러분이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여러분이 받는 모든 추가 수당, 예를 들면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장 근로수당, 그러니까 야근 수당이죠. 그리고 효일 근무 수당,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퇴직금까지 이 모든 돈이 바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차량 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 모든 수당들이 도미노처럼 함께 쭉쭉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매달 통상임금이 딱 20만 원 오르는 것만으로도요, 1년 동안 받는 각종 수당,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에서 수십만 원,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작은 돈 같아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임금으로 가는 길과 경비로 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길이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의 임금으로 인정받는 길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늘려주는 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실비변상의 길은 당장 내는 세금을 조금 아껴주는 길이죠. 목적도, 조건도,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의 회사는 이 중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매달 받고 있는 이 차량 유지비, 과연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법의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숨겨진 권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